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생물적 요인 안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요인은요, 생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요인으로서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이 있죠.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은 서로가 작용과 반작용 관계로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적 요인 안에는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고요. 이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게 되죠.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그러니까 종의 개체의 무리들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비둘기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비둘기 한 마리 한 마리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고, 비둘기들이 무리를 이루게 되면 비둘기 개체군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체군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체군들, 즉 여러 종들이 같은 지역에서 함께 서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개체군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하는 거죠. 공원에 가시면 이제 비둘기도 있고 까치, 혹은 참새, 그리고 풀, 나무, 한 지역의 여러 개체군의 무리들이 모여 살죠. 이런 것들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제 구성한다. 이 생태계 안에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1번, 생태계는 하나의 개체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계는요, 하나의 개체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집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2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군집은 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종인 여러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고 서로 다른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3번,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이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4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요. 예.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5번, 생태계의 비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들, 토양, 물, 공기, 빛 등이 되는 거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생물적 요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 생태계 안에는요, 생물적 요인과 그 생물적 요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분되는 거죠. 생물적 요인에는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환경에는 공기, 토양, 빛, 그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생물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비생물적 요인이 되는 거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작용, 그리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반작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물은 비생물적 요인, 새우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곰팡이, 분해자, 물벼룩, 소비자,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자. 3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다. 옳게 말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생산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입니다. 예,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B, 버섯은 생산자에 속하는 생물이 아니라 버섯은요, 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분해자가 되는 거예요. C, 소비자는 생산자나 다른 소비자를 섭취하여 약물을 얻는 생물이다. 옳은 표현이고요. D,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무기물을 유기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한다. 사체나 배설물은요, 유기물이 되는 거고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를 얻는 생물로 우리가 분해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옳게 말한 학생은요, A와 C, 1번이 되겠네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들 사이의 관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생물적 요인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보기에서 기억하는 분해자에다 옳은 내용, 니은.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도토리가 많이 열리면 다람쥐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기억의 예이다. 도토리는 생산자가 되는 거고요. 많이 열리면 소비자인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기억의 예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어떤 생태계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 기억, 빛, 공기, 물, 토양은요, 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 세균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예, 그렇죠. 세균이나 버섯은요, 사체나 배설물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는 생명체가 돼요. 니은, 옳은 내용. 디귿, 나비, 가재, 개구리, 토끼, 까치는 다른 생물을 섭취하여 영양분을 얻는다. 즉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옳은 내용. 리을,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 생산자라고 하죠. 생산자에는 소나무와 버섯이 있다. 소나무는요, 생산자가 맞는데 버섯은요, 분해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해자는 스스로가 양분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 사체나 배설물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를 얻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의 상호작용, 기억을 작용이다라고 하고요. 니은을 반작용이다라고 하죠. 기억, 개체군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요. 니은, 위도에 따라 식물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작용에 해당한다. 위도에 따라서 빛의 양, 온도, 강수량 같은 비생물적 요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식물, 즉 생물적 요인의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 즉 기억에 해당하고요. 그 식물의 광합성으로 습의 공기 성분이 달라지는 것은 니은, 반작용에 해당한다. 식물이 광합성으로요, 이제 숲의 공기, 즉 비생물적 요인의 이제 성분이 달라지게 됐죠. 이는 반작용에 해당하는 예가 되는 거고요. 따라 정답은 5번. 가와 나는 한 식물에서 서로 다른 곳에 달린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가는 잎의 두께가 두꺼운 양엽이다라고 하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잎의 두께가 얇은 음엽이다라고 표현해요. 빛의 색에 따라서 발달된 정도가 다른데요. 양엽 같은 경우는 특히 울타리 조직이 발달된 반면에 음엽은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되어 있는 구조가 돼요. 울타리 조직은요,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양엽은 강한 빛에 의해서 많은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음엽은 약한 빛에 의해서 광합성을 양엽보다는 덜하게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보기에 기억, 가와 나의 잎의 두께 차이는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가는 빛의 양이 많은 곳, 나는 빛의 양이 적은 곳. 니은, 나는 가보다 울타리 조직이 더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덜 발달되어 있는 거죠. 디귿, 나는 가보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광합성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된 가, 양엽이 음엽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 그리고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을 나타내는데요. 해조류는 미역, 우뭇가사리, 다시마처럼 바다에서 스스로가 광합성에서 유기양분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는 거고요. 해조류를 보니까 녹조, 갈조, 홍조로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구분했죠. 녹조류는 빨간색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고요. 그리고 녹색 빛을 반사를 시키는 해조류가 되는 거고, 홍조류는 반대로
붉은색 빛을 반사시키고요. 붉은색 빛에 반대되는 청색, 즉 푸른색 빛을 흡수해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해주류가 돼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물 깊이 도달하는 빛의 양이 다른데요. 그림 보시면 파장이 긴 빨간색은요, 굴절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요. 하지만 파란색 빛은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굴절하는 정도가 커서 물이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까지 빛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홍조류는 파란색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조류는 파란색 빛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즉 해수면부터 시작해서 물 깊은 곳까지 서식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녹조류는 빨간색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빨간색 빛이 물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해수면 근처에서만 이제 서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보게 이제 기억. 파장이 짧은 빛이 바다 깊은 곳까지 돌아온다. 그렇죠?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 파장이 긴 적색광보다 깊은 곳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녹조류는 청색광보다 적색광을 잘 이용을 하고요. 서로가 보색 관계에 있는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홍조류에는 팔에 핵함등이 있다. 홍조류는 붉은색을 띠겠죠. 그러면 붉은색을 띠는 해조류에는요, 김, 우뭇가사리 등이 있는 거고요. 파리하고 핵함은요, 녹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녹조류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위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 펭귄의 크기와 무게를 나타내는데요. 펭귄 간은요, 남극, 대륙 근처에서 서식하는 펭귄이 되는 거고요. 나는 적도, 갈라파고스 군도 근처에서 서식하는 펭귄이 되는 거죠. 펭귄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남극 대륙에서 적도 쪽으로 위도가 상승할수록 펭귄의 키는 줄어들고 있고 몸무게 역시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가펭귄과 나펭귄의 몸무게에 따른 키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남극 대륙 근처에 서식하는 가펭귄은 몸무게가 40인데 키가 120이 되는 거고요. 나펭귄은 2.2kg, 몸무게가 굉장히 적게 나가죠. 가에 비해서. 근데 키는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몸집 자체는 가의 펭귄이 크지만 질량에 해당하는 몸의 크기는 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적도 근처 더운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그만큼 체외로 열을 잘 방출을 시켜야 돼요. 반면에 가는 추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체외로 방출하는 열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에 해당하는 표면적은 나지역, 적도 지역에 사는 펭귄은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 반면에 극지방에 사는 펭귄은 적어야 된다. 기억, 가는 나보다 몸집이 크지요. 40kg에 120이 되는 거고 나는 2.2kg에 50이 되는 거고 나는 가보다 체외로 열을 방출하기에 적합하다. 예, 그렇죠. 몸무게에 비해서 키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체표면적이 넓다. 그만큼 열을 잘 방출하기에 적합하다. 딕은 나는 가보다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서식하도록 적응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가는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 나는 육상에 서식하는 민들레, 나는 물에 서식하는 연꽃을 나타냈고요. 사막은 기후 자체가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이 발달되어야 돼요. 그 조직을 저수 조직이다라고 하고요. 또한 식물의 일부가 잎이 가시로 변해가지고 수분의 증발을 억제도 시키지요. 육상 식물들은요, 땅에다 뿌리를 박아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뿌리가 발달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도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다. 연꽃 같은 물에 사는 식물은요, 물 위에 둥둥 떠서 살지요. 그래서 통기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뿌리를 땅에 박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보기 기억. 선인장 저수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나보다 다에서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육상식물인 민들레가 연꽃보다 뿌리가 더 잘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 서식지에 따른 식물들의 몸 구조와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환경 요인은 물이다. 예. 건조하다, 물에 서식한다. 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물이다. 예,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다음은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코스모스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1조 시간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토양 속의 미생물은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물질이 순환되도록 한다. 비생물적 요인인 토양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예가 되는 거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혈액에는 평지에 사는 사람들의 혈액보다 적혈구수가 많다. 비생물적 요인인 공기의 양의 생명체, 즉 사람에게 영향을 준 예가 되는 거고요. 보기에 기억. 깨꼬리가 봄에 번식하는 것은 가와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이다. 깨꼬리가 봄에 번식하는 것은요, 1조 시간에 따른 성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 1조 시간에 대한 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니은. 바다 깊이에 따라 해조류가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요, 빛의 파장에 따른 요인이 되는 거죠.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다른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예다. 그쵸? 공기의 양인 비생물적 요인이 사람, 생물에게 영향을 준 예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다. 그렇죠.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고요. 생물적 요인 중 소비자에 해당하는 거죠. 2번.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3번. 인간은 생태계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얻고 살아가고 있죠. 4번. 인간은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간도요, 빛, 물, 토양, 공기, 온도 등과 같은 비생물적 요인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간은 다양한 생물로부터 다양한 생물 자원을 얻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생물이 살고 있는 터전인 생태계를 보존을 해야지만 그로부터 지속적으로 생물 자원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 4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 기억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작용. 니은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받는 반작용이 되겠죠. 개체군 A와 개체군 B는요,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종 A, 종 B로 구분할게요. 디귿은 종 A가 종 B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 즉 종과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리을은 개체군 B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 1번. 개체군 A는 최소 2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2번. 식물 뿌리에 의해 바위의 토양화가 촉진되었다는 것은 반작용에 예에 해당하는 거고요. 붓꽃이 봄에 꽃을 피는 것은요, 기억, 작용에 해당하죠. 4번. 개구리의 개체수가 증가하자 뱀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디귿이고요. 이 관계를 우리가 포식과 피식의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5번. 쏘가리가 버들쥐를 잡아먹는 것 역시 포식과 피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즉 디귿이 되겠죠. 정답은 4번. 가와나는 한 식물에서 서로 다른 곳에 달린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냈고요.
가를 양엽, 나를 음엽이라고 하고요. 단 A와 B는 울타리 조직과 표피 조직 중 하나다. A가 표피 조직, 그리고 B가 울타리 조직이 되는 거죠. 울타리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를 엽육세포라고 해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세포고요. 양엽은 엽육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음엽은 덜 발달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 거고요. 그래서 양엽은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발달된 조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음엽은 빛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에서 광합성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울타리 조직이 발달된 거예요. 보기의 기억, A는 울타리 조직이다. A는 표피 조직이 되는 거고, B의 두께가 나보다 가해서 두꺼운 것은 광합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그래서 옳은 내용. 가와 나의 잎의 두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비생물적 요인은요, 빛의 세기가 되는 거죠. 따라 정답은 니은과 디귿. 낮과 밤의 길이에 따른 식물 가와 나의 개화엽을 나타냈고요. 낮의 길이가 12시간이 훌쩍 넘었을 때 가는 개화를 했지만 나는 개화하지 못했죠. 반면에 밤의 길이가 12시간이 넘었을 때 나는 개화했지만 가는 개화하지 못했어요. 가처럼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을 장일 식물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밤의 길이가 길어야지만 개화하는 식물을 단일 식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보기에 기억, 가는 일조 시간이 길 때 꽃이 핀다. 그렇죠. 니은, 나와 같은 식물은 주로 봄과 초여름에 꽃이 핀다. 봄과 초여름은요, 낮의 길이가 길지요. 그래서 나와 같은 식물은 가을과 겨울에 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디귿. 일조 시간은 모든 식물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지는 않죠. 가처럼 일조 시간이 길 때 꽃이 피는 식물도 있고요. 반면에 나처럼 일조 시간이 짧을 때 꽃이 피는 식물도 있다. 이렇게 일조 시간이 주는 영향은 서로가 다르다. 따라서 정답 1번. 사슴종 A의 체중과 서식 위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위도가 높을수록 평균 기온은 낮아진다. 즉,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사슴의 체중이 늘어난다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보기에 기억. 사슴종 A는 고위도에 서식할수록 몸집이 커진다. 그렇죠. 위도가 높을수록 몸집이 커지고 있고요. 사슴종 A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단위 체중당 열 방출량이 증가한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라는 거는 고위도에서 서식한다라는 거. 고위도에 서식한다는 거는 그만큼 평균 기온이 낮다는 얘기죠. 평균 기온이 낮은 곳에서 사슴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이 방출하는 양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단위 체중당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디귿.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 온도에 의한 영향이 되는 거죠. 이와 동일한 환경 요인에 적응한 것이다. 그렇죠. 사슴이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체중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단위 체중당 열 발산량이, 즉 방출량이 감소되는 것, 다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적응한 거죠. 따라 정답은 기억과 디귿.